또 가라앉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주시는 감사한 분께. 대형나무지? 예, 제1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대표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22대 국회는 첫 세비를 반납하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거대 양당의 끔찍한 정치가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짓 그만하십시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일 받게 될 22대 국회 첫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십시오.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라뇨. 세상에 어떤 여당이 국회를 내팽겨칩니까? 무능력과 무책임, 무감각, 무대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망가진 집안의 당권을 잡아보겠다고 능력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당대표 선거에 얼굴을 기웃거리는 중입니다. 국민은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1야당은 더합니다. 폭주기관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21대 때 경험한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위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더니 방송 관련 법안이 뭐 그리 급한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포장만 그럴싸한 방송법을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멋대로 뜯어고치고 신위 세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정치인, 말 안 듣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사법부마저 직접 통제하려던 정치인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애완견, 기레기 같은 막말로 몽둥이 찜질을 하며 겁박하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수사검사를 탄핵하자는 걸 넘어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 합니다. 이럴 거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지난 총선에 국민이 야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권력이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민심은 그것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오만과 독선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지난 총선에 집권 여당이 심판받았듯 민주당도 언젠가 단숨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의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차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로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도연이법을 애타게 요구하는 현장에도, 도연이 유가족이 흐느껴 울었던 공판장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말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비는 왜 받아가시는 겁니까? 오늘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제주 지역 청년들이 대거 입당 절차를 받게 됩니다. 양당 정치의 환멸을 느낀 청년들이 개혁신당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님. 예. 예, 요즘 보면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딸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검찰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개딸들만 환호할 본격 개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징계 요구안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셨고 여당 의원들이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소 요건을 갖추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라고 소신 있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개딸 눈치만 보지 말고 당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소신 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인의 의인이 있으리라 믿고 소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조작 회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이 의혹만으로 검사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복수혈전입니다.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겠다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이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1야당이 검찰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를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개딸 정치와 내로남불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긴 수석 최고 차례인데요. 지금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 회의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1973년 군인연금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와 각종 정책연구원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마다 그 끝은 매우 빠르게 더 빨리 가까워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 아이들에게 줄 미래가 없는 나라, 그 어두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국민에게 폰지 사기를 일삼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라는 손쉬운 깃발로 표만 구걸하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송구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미쳐 지금은 마치 60년대의 영국을 보는 것과도 같은 한국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우리 개혁신당은 시대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 신연금 그리고 신건강보험을 아우르는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것이고 현재의 오류를 숨김없이 드러내 고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음지에 숨어 재정을 좀먹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 사회가 감염됩니다. 부풀리기와 감추기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권력에부터 연명하는 관료들은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머리가 경색되고
당뇨와도 같이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핑크빛도 아닐 겁니다. 돈을 좀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멍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젊은 세대와 내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대와 어르신들이 이룩해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수렁에서 꼭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각자의 내일,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개혁신당은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벼랑 끝에 안전망을 치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여러분을 돕는 성실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위해, 개혁과 혁신의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용산역 광장에서 12사단 고 박태인 훈련병의 시민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세상을 떠난 박태인 훈련병의 훈련소 수료 날이 되었어야 할 날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사건이 발생하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얼차려를 시킨 강유진 중대장은 휴가를 받아 귀가했지만 유가족들은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빈소와 병원, 경찰서를 오가야 했습니다. 어제서야 겨우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목격해야 했던 것은 온라인 일각에서의 참담한 모욕과 그에 대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제를 호소하는 군 당국의 무기력하고 달콤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청년 남성들에게 청춘의 시간을 헌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적 차별을 감내할 텐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헌신은 조롱이 되어 돌아오고 문제의 해결마저 회피와 지연과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비참한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징병제도 자체를 유지할 최소한의 동력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이 시대 청년 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요구할 최소한의 자격을 위해서라도 이번 박태인 훈련병 문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의도는 원구성도 못하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 개혁신당이라도 이런저라도 이 문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만 더불어고 무늬만 민주인 더불어민주당의 우리식 민주주의가 점입 가경입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85%의 압도적인 창성으로 향후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당원에 추가시켰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조항으로 이재명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후 차기 대선 직전까지 당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당내 경선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바꾼 당원을 보면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20%를 반영하는 규정을 새롭게 넣었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 목의 자리를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입김에 따라 정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다 민심의 역풍을 맞고 망하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뇌물받고 파렴 치안지 돼서 기소된 당직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지 않겠다는 규정과 민주당의 잘못으로 수억 수십억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도 다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뻔뻔함과 파렴치함에는 할 말을 잇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 이름을 가리고 이번에 한 당이 이렇게 자기 당의 규칙을 바꿨는데 이게 어느 당 같냐고 상황을 잘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으면 아마 적지 않은 숫자가 국민의힘이라고 답할 정도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내팽개친 퇴행이자 추태입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적어도 더불어라는 말과 민주라는 말을 흉내라도 내는 정당이었지만 이젠 그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진 느낌입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 시즌2, 어쩌면 윤석열 통치보다 더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들 만큼 총선 압승 후 보여주고 있는 저 사람들의 독선과 오만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막판까지 40% 선을 유지했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압승하며 20년, 30년 민주당 집권을 노렸지만 전국에는 평생 검사만 했던 정치초짜 윤석열이라는 의외 인물의 한방에 무너졌던 전철을 다시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위해 강행한 이번 당헌 개정을 중도 무당층에서 반대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의 반대가 부산, 울산, 경남보다 훨씬 높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당 지지율을 합친 게 이미 45%를 넘어 5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나옴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는 수년째 고작 27%가 최고치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게 25%, 잘못하고 있다는 게 69%가 나온 한 통계에서 형사재판 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계속 재판해야 한다가 73%, 중단해야 한다가 21%가 나왔고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좋게 본다가 37%, 좋게 보지 않는다가 49%였다는 것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아직도 다음 대선의 예측은 오리무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요구하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땡큐를 외치며 이 정권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의 반사 이익을 단물 빨아먹듯 누리고 즐겨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역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인 거.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욕하지만 속으로는 이재명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어떻게든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이 낙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쪽 선거 전략가들이 참 많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딱 야당 역할에 특화된 당이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님을 거듭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 살짝 보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는데 제가 제 80조가 너무나도 지금 관심이 없어서 제가 80조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당원 당규는 그 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제 80조는 2015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80조는 부정부패 연루자에게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게 항목인데 202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현재 당대표가 출마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원 80조 1항을 수정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소 시 직무 정지가 바로 됐어야 했는데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를 판결 시 직무 정지하겠다라고 바꾸려다가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80조 3항만 수정을 했습니다. 80조 3항의 내용을 보면 그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정지했던 거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 정치 탄압의 여부 판단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근데 당무위원회 의장은 곧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때 유력했던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셀프로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2023년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민주당 정치혁신이 그 당시 장경태 혁신이었는데 당원 80조를 삭제하겠다고 논란이 일었고 또 논란이 커지자 당 수석 대변인께서 당원 80조 개정론이나 검토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해가 어떤 해냐? 이재명 당대표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되자 당무위에서 당직 유지를 결정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저께 17일 날 24년도 당원 80조는 최종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의 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치를 삭제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당원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또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권익위를 비판하면서 권익위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제명을 막기 위한 당원, 제명 방지 당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너무나 잘 아는 최고위가 함께하고 있다. 만만히 보지 마시고 일 좀 하시는 국회,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세비 내일 받아가실 20일이시죠? 세비 받는 날이 6월 20일입니다. 네, 꼭 세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개혁신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세비 받아 마땅한